그만큼을 묻혔네요. 그쵸? 네. 여기까지는 얼추 오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자세 잡아보세요. 초구 칠 자세를. 네. 하나, 둘, 이게 너무 짧으면, 짧아요? 너무 거리가 짧으면 때려치게 돼요.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너무 짧으면 왜 때려치게 될까요? 초구가 잘 안 맞고 두께가 잘 안 맞고 막 때려치게 되고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큐거리가 짧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때려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요 짧은 거리에서 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고 1, 2, 3 쿠션도 형성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게 쳐야 돼. 당연히 세게 쳐야 되죠. 그런데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 이만큼의 거리로 같은 거리를 보내는데 짧은 거리보다는 덜 힘을 줘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리도 적절해야 돼요. 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표시하는 거구나. 예. 여기 있는 것도 안 보이네. 오, 굉장히 조금 더 가까울게. 예, 요 정도. 예, 그 정도가 적절해요. 그리고 거리를 띄웠잖아요. 네. 그럼 얘도 여기서부터 나가야지. 여기서 나가면 세게 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부터 느긋하게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겨냥을 정확하게 하려면 가까이 붙여야 되고 네. 스트로크를 부드럽게 하려면 깊숙하게 들어와야 되고 네.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부터 느긋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두께만 맞추면 돼요. 예. 소리가 조금 다르네요. 그죠? 예. 부드러워진 것 같죠? 예. 딱 급하게 나간 것 같지 않죠? 예. 됐을 것 근데 지금 조금 많이 밀렸네. 너무 두꺼웠어요. 빨간 공이 이쪽으로 올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조금 얇게 겨냥해 보세요. 요거보다 좀 얇게. 짧아졌어요. 네. 오. 소리는 확실히 다른데요? 그죠? 예. 저보고 딱딱 소리가 난다고 옆에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게 네. 길이의 문제일 수 있어요. 너무 두꺼웠네. 오, 세게 나갔어요. 자, 여기서 한 3번 허공에다 찔러보세요. 내가 원하는 스트로크로. 끝에서 많이 흔들리네요. 자, 네. 그러면 이거 왜 여기까지 해야 되냐면, 허공에다가 이렇게 밀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공을 쳤을 때는 충격 때문에 겨우 반 정도밖에 못 밀어쳐요. 그래서 허공에다 할 때는 2배를 밀어줘야 돼요. 네.
오, 부드러웠는데. 와, 부드러웠는데, 이번에. 확실히 요거를 하고 하니까 부드러워지네요. 허공에다 하는 연습이 효과가 있죠. 네. 틀린데요? 네. 딱 하는 거하고. 오, 엄청 회전이 많이 먹었네. 그래서 그때 장면 사장님이 큐에 탈 수 있다고 촉으로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 큐를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까요? 네. 그 큐가 훨씬 질이 좋을 거예요. 네. 음성 큐는 수제 큐거든요. 싸게 파는 큐가 없어요. 거기는. 저거는 20만 원대일 거예요. 예. 그리고 저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거에 기를 들이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나무 이건 뭐 근데 사장님이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줘보실래요? 저도 예, 한번 쳐볼게요. 예.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면 한번 제 큐로 한번 쳐보라고 사장님하고 통화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회전을 억제하고 느리게 치면 짧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맞네. 네, 이거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제가 옆에서 보니까는 제가 이 길이 하는 거에 거의 2배 가까이 이거를 쓰시죠. 아, 그래요? 제가 좀 먼 편이더라고요. 그 천장 카메라로 보니까 저는 좀 멀리 잡는데 저는 조금 가까이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짧게 잡고 치라고 자꾸 유튜브에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짧게 했거든요. 아, 왜요? 그 방점의 변화가 아, 이렇게 흔들림이 적다고. 네. 그러니까 때려지게 된다는 건 그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 저보고 자꾸 딱딱 소리 난다고 당구장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가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초구가 3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넘어갔잖아요. 쉽게. 초구에서 걸리잖아요. 네. 이게 실망할 수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초구를 맞힐 수 있게 되면 다른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1번, 2번은 너무 쉬운 거예요. 1번은 무회전이니까 너무 쉽고 2번은 배치 자체가 쉬운 거예요. 초구가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 그러니까 초구를 해결할 수 있는 스트로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대회전이 아닌 상황에서 정확하게 치는 것만으로 쳐야 될 배치는 대부분 이거 가지고 해결이 돼요. 이 스트로크. 그래서 안 맞는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해결이 되면 다른 것까지 다 되는 거거든요. 오, 지금 되게 세게 치셨어. 이거 허공에다 3번 연습해 보세요. 예. 오호호. 자, 근데 지금 커피 드세요? 예. 커피 드시면서 얘기 들어보세요. 네. 지금 여기서 하는데 자꾸 여기 닿잖아요. 저는 이게 자꾸 닿아요. 저도 그런 편이긴 한데 닿는다는 건 뭐냐면 수평을 유지 못하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런 식이라는 거잖아요. 소질이 되는 거. 그런데 닿는다는 건 이렇게 뒤가 들썩들썩 한다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겨냥점이 계속 바뀐다는 거잖아요. 이 큐끝이.
내가 빨간 점을 치고 싶다면 뒤로 뺐을 때도 큐 끝은 빨간 점을 겨냥하고 있어야 되고 내밀었을 때는 역시 빨간 점을 겨냥해야 되는데 내밀었을 때 닿았다라는 것은 이게 슬라이딩이 아니고 들썩들썩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점 실수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게 자꾸 닿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손목이 굳어져 있으면 그래요. 보세요. 손목을 부드럽게 쓰질 않고 꽉 고정이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체의 구조상 뒤로 빼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하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갔을 땐 이렇게 되고 뒤로 갔을 땐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주고 오므리고 풀어주고 오므리고 하면서 손목도 부드럽게 쓰셔야지 얘가 고정이 되어 있고 손가락만 가지고 하면은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틀 위에서 이 큐가 슬라잉이 이렇게 되지 않고 슬라잉이 되도록 계속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거울에다 보고 이렇게 여기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다 보고 이게 뒤가 올라가지 않나 요런 연습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풀어줘서 네. 저는 잘 손목을 고정하라고 자꾸 유튜브에서 그래가지고 네? 의도적으로 그래요? 누가요? 손목을 쓰지 말아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이렇게 뒤를 이거를 이렇게 안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팔뚝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 새끼 손가락을 네. 요 두 손가락을 뒤로 이렇게 잡아서 네. 이거를 빼니까는 네. 이 손이 안 풀어지죠, 지금 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라고 해요. 끌고 올라가서. 얘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 그렇게 그립을 그렇게 잡으시면 그립을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그럼 힘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 그립을 잡는 거의 메인은 이거예요. 엄지하고 검지의 동그라미로 잡고 그 다음이 중지가 곁들여서 도와주고 약지는 거의 뭐 무의미하지만 5% 3%도 안 되고 새끼손가락은 그냥 떠 있고 예. 이게 50% 이상이에요. 중지가 30%, 뭐 그 다음에 약지 쓸까 말까. 예, 이걸 안 쓰게 되면 힘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반대로 치고 있었어요. 이쪽으로만 여기를. 예, 그거는 사고 칠 때 세게 안 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일부러 그렇게 힘을 억제할 때는 그런데 3쿠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3쿠션을 먹여야 되니까. 얘가 그게 메인이죠. 메인이 되는 거예요. 예, 메인. 그래서 뺄 때 이를 열어주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잡고도 칠 수는 있죠. 그렇죠? 이렇게만 잡고 지금 고무 그립까지 있으니까 이렇게만 잡아도 꽉 잡히죠. 근데 여기다가 중지 더해주고 약지 살짝 더해주면 새끼손가락은 의미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게 뒤가 이렇게 빠지네요. 네, 거의 저는 세 손가락으로 쳐요. 세 손가락.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뒤로 갈 때는 완전히 풀어주고 풀어주고. 앞으로 갈 때는 오므려주면서 손목도 이렇게 해줘야 슬라이딩을 시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풀어줬어요. 네. 임팩트 네. 내밀었어요. 네. 더 내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목을 안 굽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목을 굽혀줘야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쿠션에서 풀스윙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가야지. 네, 그래서 평상시에 네. 스트로크를 이 풀스윙하는 스트로크에다가 맞춰야 돼요. 연습을. 네. 네, 그래야 슬라이딩이 되는 자연스러운 스트로크가 몸에 익어요. 네. 그래서 귀가 자꾸 부딪혔구나, 이게. 그리고 큐를 완전히 수평으로 하면 여기 닫혀요.
부딪혀가지고 엄청 아픈 적 많아요. 예, 저도 많이 다쳤거든요. 요 세 번째 포인트에 내 흰공이 큐볼이 있을 때 이렇게 찌거든요. 이렇게 쪄요. 네.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는 또 각도를 유지해야 돼요. 아, 살짝. 예, 그래서 하더라도 손이 다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완전 수평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 수평하라 그래요. 수평하면은 이게 부딪혀가지고. 그죠. 이거 예.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예. 그 정도로 또 들어주고. 그래서 큐의 각도가 완전 수평이 아니라 뒤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간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로만 치시는 거예요. 계속 이 각도대로. 이 각도의 변화를 주면은 두께가 달라져요. 그래서 딱 수평보다 손가락 하나 올라간 요것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두께도 안정적으로 맞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구가 잘 안 느는 거예요. 의외로 내용이 많아요. 회전이 많이 들어갔어요. 오, 너무 길게 내미셨네. 자, 나왔는데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를 카운트하세요? 이거 할 때요. 네. 하나, 둘, 셋, 빵. 빵이라고 카운트를 하세요? 네, 하나. 왜 둘, 빵이에요? 셋, 빵. 빵. 땅이에요? 네, 빵이에요? 땅으로. 벌써 셀 수밖에 없는 카운트를 하시잖아요. 저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해요. 하나, 이렇게요. 네. 아,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허공에다 3번 하시고, 네, 네. 하나 하면서 힘을 빼는 쪽으로 카운트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랬더니 두껍게 맞은 거에 비해서 짧아졌죠. 네. 생각보다 짧게 들어왔어요. 네. 가는 길이. 오, 이번엔 빨랐어요. 하나 하면서 힘을 빼셔야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니고 하나. 오, 센 거에 비해서는 당점이 좋았네요. 지금 내 친구 중에 제일 잘 친 것 같은데요? 네, 당점이 좋았어요. 당점이 자, 이 초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전을 억제해야 된다는 게 어려워요. 회전을 빵빵하게 주는 건 쉬워요, 차라리. 얘는 억제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빠른 속도로 나가도 회전은 증폭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큐를 수평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만큼 올라간 각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중단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회전이 확 들어가요. 당점이 올라간 상태에서 밋밋하게 아래로 가야지, 중단인 상태에서 아래로 가게 되면 회전이 확 들어가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당점이 중단인데 아래다 그러면 공의 회전의 방향이 이렇게 도는 방향이 이렇게 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돌면 회전이 많아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치게 되면 공이 이런 식으로 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는 이런 식으로 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돌든가 요렇게 돌아야지, 이렇게 돌면 이쪽으로 확 공이 진행하게 돼요. 이번에 세게 맞은 것 치고는 짧게 잘 들어왔죠. 그죠? 때문에 영향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구는 회전량, 당점, 큐 스피드, 두께, 4가지가 다 맞아져야 돼요. 제가 그 당구 필수 이론과 실습에서 당구의 4요소라고 했잖아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되면 다른 게 쉬워져요. 초구가 맞아집니다. 당구박사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관성 있는 당구 연습을 해보세요.